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만 그래도 여전히 1%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가 오늘도 3% 넘게 급등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종목들까지 남은 5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효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싱가포르에 대규모 낸드 증설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간밤 주가가 급등 마감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 마감하면서 미증시에 이어서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탑2 내일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바로 80만 원 선을 뚫어주면서 85만 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SK하이닉스 82만 원대에서 움직이면서 여전히 강한 빨간불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내일 반도체 탑2의 컨퍼런스 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실적 발표 전에 좀 미리 반도체 종목들 담아보는 전략은 어떤지 의견 주실게요. 네, 일단 확인하셔야 될 거는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4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라던가 이런 쪽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미 지금 실적은 시장 참여자들은 다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지금 실적 잘 나오는 거는 잘 나오는 거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가격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여기서 신규로 따라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지금 사실 내일 전에 오늘 좀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워낙 지수가 강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굳이 나는 꼭 이걸 사야겠다 하신다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조정이 나와도 나는 추가 매수할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분들에 한해서는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좀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어서 지금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이 지금 힘이 좋기 때문에 코스닥 150 안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군들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내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떤 방향성을 내놓는지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반도체 대장주는 일단 분할로 들어가 보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또 소부장 따는 긍정적인 말씀과 더불어서 삼성전자 향 소부장주들에 주목해보자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마이크론의 이러한 증설 소식에 내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규모 증설 소식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 선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록을 했었던 전고점을 다 뚫고 지금 소부장 종목들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손효로 팀장님, 소부장 쪽들은 조금 뒤늦게 출발했잖아요. 최근에 계속 반도체 대장주들이 강했고 이제 소부장주들도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은데 미리 좀 급등한 종목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 종목별로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을 본다면 어느 쪽을 보고 계실까요? 저도 역시 매수 의견을 드리지만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옛말이 틀린 것이 거의 없다고 하듯이 뭐 기대에 있어서 결과에 팔아라. 너무 유명한 격언이죠. 내일 삼성전자, SK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 둘 다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 이 하루도 안 남은 시점에서 어떤 괴를 먹고자 들어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미 반도체랑 반도체 소부장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1년 넘게 소부장 같은 경우 3주 넘게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매수를 하셨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정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 아랫단에 있는 밸류체인들을 아직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굳이 오늘이나 내일 아침보다는 내일 오후나 내일 모레부터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답은 아니지만 주식 경력이 늘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도 한 3일 정도 보자. 이제 어지러운 수급이 이제 다 정리된 다음에 정산화돼서 다시 한 번 더 이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수급이 정신을 차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좋은 모습 보여주다시피
이조 본부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아랫단에 뭐 SK 하이닉스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실적 다 잘 나올 거 알고 있고 지금 메모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지속은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펀더멘탈 측면으로 매수는 가능하지만 그 아랫단에서 이 괴를 먹기 위해서는 투심을 읽어야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에 임하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매매를 정말 잘한다. 이러신 분들께는 권해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오늘이나 내일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시기를 높이 두고 천천히 해보자.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개장 초반에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다라고 보는 종목들도 SK하이닉스에만 납품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들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매출 비중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굳이 어떤 밸류체인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정의할 수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밸류체인, 나는 조금 안전한 거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관련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지속될 것이지만 일단 지금 당장 추격 매수는 조금 지양하자. 실적 발표를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의 탑픽주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마지막 순서에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증설을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미증시에서 AI 내러티브가 시장에 다시 한번 지금 반응을 하면서 전력난 수혜로 SOFC의 대표 기업 블룸 에너지가 간밤 신고가를 돌파했는데요. SOFC뿐만 아니라 변압기, 원전, ESS 등이 지금 전력 밸류체인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는 이 전력 안에서도 원전주들이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수급이 유입됐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전력 밸류체인 안에서 어떤 쪽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줄지 우선순위를 좀 매겨주실까요? 네, 뭐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저는 변압기 쪽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번에 LS 일렉트릭 실적 나오면서 맞아요. 굉장히 좋은 실적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효성중공업이랑 HD, 뭐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뭐 밑단에 있는 산일전기 뭐 이런 종목군들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단 호실적이 나올 수 있는 변압기 쪽을 먼저 집중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볼만한 거는 저는 ESS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ESS에 대한 활용도, 그리고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가 지금 AI 전력난에 대한 수혜로 그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가장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쪽은 ESS 쪽. 물론 SOFC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뭐 일부 종목군들, 특히나 비나텍이라던가 슈퍼캐패시터 관련된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만 일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사실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SOFC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은 부각을 받을 텐데 일단 지금은 아니고 차라리 지금 본다면은 오히려 ESS와 관련된, 특히나 우리나라 배터리 셀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먼저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ESS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섹터와 로봇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리스크의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동차 섹터에 대한 그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다시 한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현대차 1%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50만 원 선 부근까지는 올라왔는데요. 항상 현대차가 50만 원 아래는 매수 기회다라는 그런 저희가 의견을 들어봤어서 지금도 기회일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손희로 팀장님. 오전에 현대모비스가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세 리스크를 뚫고 이런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는데 또 이따가 한 2시경에는 기아의 실적도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내일은 현대차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주들 그러면 최근에 급등하고 다소 좀 쉬어가는 이 흐름 안에서 지금이 매수 기회일지 비중을 좀 늘려보는 전략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종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수 의견 드리지만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현대차랑 기아가 더 이상 완성차, 전기차 기업이 아니고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해가지고 주가가 바닥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이 현대차랑 기아가 그냥 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전기차랑 뭐 어떤 뭐 디젤 엔진이나 뭐 휘발유 엔진 이런 것들 팔고 있는 완성차 기업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재무제표를 보면은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에 정말 잘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해서 실적이 20% 정도 훼손이 됐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 전기차가 더 이상 수요가 증가하지 않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아니면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것은 또 현대차가 완성차나 전기차로 인해서는 실적 증가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근데 주가 오른 것은 현대차랑 보스턴 다이너스 갖고 있는 이 로봇 모멘텀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강세를 보이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노란봉투법이 1년 유예되고 있고 이제 현대차 노조분들께서 조금 불편해하시는 거 보면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세의 어떤 소재로 이용하고 계신 것 같지만 현대차가 이동평균에서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수급 동향 보면은 일봉 차트 같은 건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잦아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수 의결들에 대해 저점을 잡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뭐 정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노란봉투법이 1년 유예 취소될 거다, 아니면 노조분들이 이길 거다, 아니면 뭐 현대차가 이렇게 노조분들 찍어 누르고 계속 추진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없겠지만 이런 뉴스 팔로업이 되신 분들께서는 그 뉴스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되지만 저 현대차랑 기아나 뭐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실적 안정성과 성장성은 의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했을 때는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장주와 마찬가지로 현대차 그룹주들도 분할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현대차 그룹주들이 좀 쉬어가다 보니까 이 수급이 또 로봇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로봇주들 안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한국의 휴머노이드 웨어러블 로봇 스타트업인 위로보틱스에 200억 원을 투자 유치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SPG가 오늘 장중에 20% 넘게 여전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밸류하기가 과도하게 높아도 지금 시장은 성장성에 좀 베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속기 기업들로 지금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로봇주들 포모 현상이 계속되고 있긴 한 것 같거든요. 로봇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최근 3거래일 동안 코스닥이 급등이 나오면서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이 나오면서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전부 다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감속기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액추에이터고 감속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부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뭐 그동안 스마트 팩토리 관련 로봇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그쪽에 있던 수급들이 완벽하게 지금 감속기 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특히나 지금 오늘 움직이는 종목군들 보면 대부분 액추에이터 아니면 감속기입니다. 그리고 삼성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쫙 끌어주면서 이 밑단에서 싹 다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로봇 안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고요. 뭐 섹터별로 섹터 안에서도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저는 물론 뭐 주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고평가 부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닥 지수 자체가 너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정이 안 나온다면 지금 당분간은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다시 한번 70만 원 선을 뚫어주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바로미터로 삼아서 이 시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은 만큼 로봇주들의 시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장 전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 초반에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테슬라에 들어갈 그 배터리 납품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효로 팀장님, 이제 2차 전지도 이 로봇의 밸류체인으로 묶이면서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최근에 특히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2차 전지 이번엔 정말 시세의 연속성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지금 워낙 코스닥 분위기도 좋고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잖아요. 네, 뭐 주가 잘 움직이는데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생각은 없는데 이제 증권 전문가 활동하면서 좀 의아한 거죠. 우리가 로봇 관련 기랍 했을 때 우리가 시중에 알고 있는 로봇 기업들, 뭐 에브리봇이나 이런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뭐 또 식당에 가거나 뭐 서빙 로봇을 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가 어느 기업에서 만드는 건데 왜 이 기업은 왜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올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 발표할 때 이 실적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자세히 안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비롯해서 중국 기업에다가 배터리를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 탑재할 로봇이 몇 대나 팔릴까? 요새 이제 여기까지 넘어가면 너무 진지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관련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퍼가 뭐 80에서 100 정도면은 용인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 BM이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오다 보니까 퍼가 150, 300 다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매매 관점 접근할 건데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뭐 아틀라스 로봇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로봇이 얼마인지랑 이 로봇을 몇 명이나 구매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로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이 관련 기업들이 매출로 가져갔을 때 매출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은 보수적인 내용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 제가 예상이 틀려가지고 그 이상 팔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니까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수급에 따른 매매 전략을 본 다음에 이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는지 흑자로 전환됐을 때는 무엇 때문인지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해보시면 좀 유익한 매매가 될 것 같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기업들이 얼마나 실적의 개선세를 보이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 분위기가 좋은 만큼 코스닥 하나하나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 코스닥 시장 쪽으로 기관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샀는가 봤더니 주로 제약바이오주들을 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천당 제약이 최근에 비만 치료제 모멘텀을 얻고 오늘도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기존의 주사제 방식에서 먹는 알약 형태로 전환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지금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삼천당 제약 지금 따라가도 될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후발주자 지금 워낙 빠른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다른 비만 치료제를 보는 게 나을까요? 사실 삼천당 제약도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올랐죠. 사실은 이 공시가 다이치 산쿄 쪽의 공시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구용 세미글루타이드 관련해서 이 부분 때문에 상업화 파트너십 계약 체결 공시 나오고 나서부터 급등이 나와서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추격 매수해서 끌고 가실 분들은 당연히 뭐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횡보를 하거나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나는 추가 상승에 대해서 보고 싶다 하시면은 들어가셔도 괜찮다. 다만 이제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종목군들도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그리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많은 종목군들이 있고 또 메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안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고가 도달하지 못했고 아직 룸이 남아있는 종목군들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탑픽주로 가져왔으니까 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후발주자로 눈을 돌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탑픽주를 준비해 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런 코스닥 훈풍의 K뷰티 기업들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추세를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넥스트 리쥬란으로 유명한 그 리투오 기술을 보유한 LNC 바이오가 전고점 탈환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손으로 팀장님. 엔터주도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K뷰티와 엔터 지금 실적 시즌에 맞춰서 지금 매수해봐도 될지 투자 전략 세워주실게요. 네, 사실 이조 본부장님이랑 저랑 뭐 K뷰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우리 투자분들께서는 이 기업이 정말 실적이 잘 나온 건 알고 있는데 이 기업이 수급이 들어오고 변동성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뉴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뷰티나 어떤 엔터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 보통 한중 관계 개선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에이펙 이후에 한중 관계 개선 이야기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K뷰티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정말 잘 나오는데 이 종목들을 좀 움직이게 만들어줄 뉴스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하시다 보니까 투심이 상당히 개선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뉴스가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K뷰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잘 팔릴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 관련 종목으로 분류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LNC 바이오 같은 경우 실적 이야기, 그다음 APL 같은 경우 호실적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한다라고 하신 분들께 그 두 종목도 여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같은 기간 보였을 때 먹을 수 있는 갭이 많은 쪽은 아무래도 화장품의 좀 CMO 쪽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맥스나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 보고 있는데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APR이나 파마 리서치 그다음에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 관점을 모아가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코스맥스나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좋아 보인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엔터는 어때 보여요? 엔터 같은 경우 오히려 더 나는 만약에 이 미용 의료기기랑 엔터 이 정도 뭐 게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는 정말 뉴스 팔로업이 잘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게임 그다음 나는 좀 미들 언덕이 있는 종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나는 뭐 2주는 한 달 말고 한 3개월 정도 보유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께는 전 엔터도 괜찮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 STO 관련 종목들로 최근에 수급이 정책 모멘텀을 얻고 수급이 강하게 유입됐다가 방금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테이블코인 합의에 불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설 연휴 전까지 다시 한번 합의안을 마련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현재 뭐 헥토 파이낸셜, 뱅크웨어 글로벌 등 최근 스테이블코인 STO 관련 종목들이 지금 10%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그래도 여전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어서 그런지 뭐 두 자릿수 대 급락세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또 좀 지금 신규로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가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너무 좋은데 저 소식이 나오니까 에이 여기 팔고 다른 거 사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차익 매물이 나온 거고 뭐 다음 달에 발의가 다시 된다고 하지만 일단 아직 시간이 남았고 근데 시장은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끌고 가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정리하시고 오히려 다른 쪽 강한 쪽으로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시다면 차라리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은 만큼 차라리 정리를 좀 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섹터 쪽으로 올라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두 분의 탑픽주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손유로 팀장님의 오늘 탑픽주 앞서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선 저는 이수페타시스 보려고 합니다.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내일 강한 변동성을 줄 거기 때문에 저는 한 발짝 좀 뒤로 물러나려고 하고 있고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PCB 기업인데 이 PCB를 약 120단까지도 쌓은 이제 MLB를 엔비디아의 대부분을 납품하고 하고 있는 엔비디아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관련 종목이지만 SK하이닉스 관련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상반기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꾸준하게 50% 이상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고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 같은 경우도 판매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TSMC에다가 이제 애플을 이제 제치고 이제 TSMC가 가장 많은 주문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는 이수페타시스가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가 대구 달성군의 소재지를 갖고 있죠. 거기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5공장을 증축을 해가지고 완공 시에는 생산량이 2배가 됐을 때는 2028년경이더라고요. 2028년경이면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적이 2배가량이 될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왔는데 기관 순매수 증가하면서 이제 추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관점 보셨을 때 좋을 것 같다 판단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이수페타시스였고요. 이어서 이주호 본부장님의 오늘 탑픽 제약바이오주 후발 주자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올릭스 가져왔습니다. 일단 릴리랑 친하고 릴리한테 기술 이전한 이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올릭스 같은 경우는 RNA 간섭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ST팜도 급등이 나왔고 RNA 관련돼 갖고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기술 이전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16만 3천 원, 손절가는 13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라이릴리와의 모멘텀도 있는 기업입니다. 올릭스 오늘의 탑픽주였고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